자, 그러면 그 교재 3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3번에 보게 되면 등록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청까지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기준과 효과,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잘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초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은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3번에 등록 기준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공인중개사가 개설하고자 할 때 네 가지 써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걸로 절대 5번 주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1번에 보면 상식으로 접근해 봐요. 자격증 따야 돼요, 안 따야 돼요? 따야죠. 상식 아닙니까? 두 번째, 아까도 제가 힌트 줬지만 결격 사유는 등록의 요건이고 종사의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 교육. 좀 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불법 증축된 거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 작은 차이가 또 돈에 몇 천만 원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실 확보해라. 그 네 개 보는 순간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이런 걸로 5번 주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2번에 보니까 법인으로 개설하고자 할 때 써 있죠. 시험 문제는 꼭 거기서 내더라고요. 역시 올해도 자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써 있는데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잘 보세요. 가로 안에 보니까 어느 협동조합은 제외. 사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적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궁금하면 이따 네이버 같은데 이런 데다가 사회적 기업 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럼 그 사회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영리일까요? 비영리일까요? 비영리.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만드는 올해 자격증 따서 내년에 여러분이 법인을 만드는 것은 영리요, 비영리요? 당연히 영리 목적이지. 무슨 뭐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1년간 희생해서 걱정 말라고 내 몇 억 들여서 내가 법인체 만들어서 노원의 거래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넌 절로 가. 자, 두 번째,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라고 써 있나요? 자, 제안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법제 14조에 규정된 것만 할 것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옆으로 화살표 쫙 뽑아 보세요. 자, 거기다 오늘 좀 이따가 3교시에 진도 나갈 거 미리 오늘 띄울게요. 그래서 이 중개업하고요, 플러스에서 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겸자는 한자로 겸할 겸자예요. 사이드 잡이고 우리 법에 6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도 막 뭐 CF를 찍었다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외울 거예요. 근데 첫 학기 때는 외우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초니까 개념 위주로. 그리고 이제 뭐 3월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심화 들어가면 이제 외워서 시험 볼 버전으로 이제 제가 바꿔드릴게요. 자, 하여튼간에 자 물어볼게요. 법인은 규모가 커요, 작아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14조에 있는 자 원칙이 중개업이고 예외가 겸업인데 토탈 해보면 7개 업무인 거 맞죠? 요거밖에 못해요. 그러므로 나머지 업무를 하다 적발되면 얘네 법인은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웬만하면 할 수 있게 풀어주지만 법인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만 합니다. 따라서 요 6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간에 법인은 토탈 몇 개 업무만 할 수 있다? 7개. 그게 14조에 있는 업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3번은 별표 3개. 자, 3번은 별표 3개. 자, 기초 때 꼭 여유 있으면 하나라도 기억하고 가세요. 자, 거기 3번은 쥐 잡듯이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해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 대표 포함이요, 제외요? 네, 대표를 제외한 자 임원 또는 사원, 가로는 빼고 읽을게요. 자,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시험에 낼 때 첫째 줄 가운데 있는 대표 제외를 포함이라고 잘 내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제외 포함 X 포함 X 외울 필요는 없어. 시간은 충분해.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못 외워도 좋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3번 하나만 외우고 가세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대표자는 누구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을 것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요 부분을 요렇게 앞부분 전단과 후단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수업은 강사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재밌어요. 여러분들 기억 잘 나고 그래야 뭐 시험도 좀 잘 나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여담을 하면서 수업을 할게요.
지금부터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올해부터 이제 제가 부천학원에 강의를 안 나가요. 강남학원이 생겨가지고 안 나가는데 그 3년 전에 딱 요 자리에 서서 강의를 딱 하면 요 앞에 진짜로요. 여기 하나, 둘, 세 자리 요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으셨는데 진짜로요. 요렇게 ABC 세 사람이 항상 같이 다녀요. 제가 지금 이제 2주차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오전에 와서 이렇게 노원을 보면 아직까지는 서로 옆에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예,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지 아니면 시간이 가까워서 그런지 별로 안 친해서 서먹서먹하죠. 자, 근데 이제 한 2달이 되고 1월, 3월이 되면요. 안 친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쉬는 시간 되면. 예. 그래서 요 세 사람이 항상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항상 쪼르륵 나. 한 사람이 안 오면 둘이 다 안 나와. 서로 연락하나 봐. 오늘 그냥 쉬자고. 예. 그런데 항상 붙어 다니길래 하루는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여기 수업 끝나고 이제 나가기 전에 혹시 셋이 합해서 민법이 100은 되지요? 이러고 물어보고 슬쩍 하고 나갔어요. 하도 붙어 다니길래. 그래서 나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한 명이 교수실에 있는데 똑똑 두들겨. 왜 오셨어? 그랬더니 사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대.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사실은 100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굳이 뭐 그 얘기를 하러 와. 근데 자기들이 찔린 거야. 예.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봐요. 민법 기준 뭐 1차는 아직 뭐 2차는 아직 그렇고. 근데 셋이 앞에서 100이 안 된다는 얘기는 30점대 30점대 30점대면 1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셋이 앞에서 100이니까. 근데 100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하나가 17.5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 멀쩡해. 누군지 모르겠어. 생긴 건 멀쩡해. 그럼 17.5는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농담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푼 거야, 찍은 거야? 아니라니까. 푼 거라니까. 아니 나 참. 아니 이런 것도 틀려. 아니 생각을 해봐. 시험 나가서 3번을 쫙 끄면 17점보단 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더 나와요. 예. 확률적으로 20점은 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확률적으로 20점은 넘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푼 거야. 어떻게 푼 거야? 환상이지. 그것도 학원을 5, 6개월 다녀서 환상인 거야. 이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농담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시험 보고 결과가 발표됐겠죠. 3년 전에. 그래서 다 붙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다 붙으면 저는 진짜 다 붙길 바래요. 100%.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그리고 학원이 저희 학원은 100% 합격입니다. 등록만 하세요. 다 합격. 이거 사기야. 어떻게 100%다 합격해? 그렇죠? 50%만 합격해도 정말 많이 붙는 건데. 근데 요 두 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분이 합격을 하고 한 분이 합격을 못했어요. 네, 그분이 아마 그분이지 않을까. 17.5가 나왔던 그분일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생긴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 다 멀쩡해요. 근데 3월에 이제 성적표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와. 22.5. 그러면 아니 수업 시간에 저렇게 멀쩡하게 수업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나. 예, 그래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하고 지나가다 복도에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대체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 세 분이 항상 모여가지고 항상 언니 우리는 시험을 붙던 떨어지던 간에 언니 우리 시험 끝나면 우리 동남아에 여행 가자. 못 가. 왜? 항상 여행 가자 그러고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항상 모여서 작당을 다 하는데 다 붙은 적이 없어. 항상 생각해봐. 자, 여러분이 C라고 생각해봐. 어때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은 전화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C한테. 우리는 시험 붙어서 남편이 뭘 사준대 뭐 한대 맨날 그 얘기해. 그러면 뭐라 그래 얘는. 나는 남편한테 욕만 뒤지게 먹고 맨날 떨어져서 지금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날 또 전화 와. 오늘 낮에 실무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 날 또 전화 와. 와갖고 중개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요번 달에 얼마를 벌었고 그래.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학개론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순간 이게 연결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멀어져요 이게. 그래서 맨 학원 다닐 때만 친해. 근데 결국은 붙고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A, B가 의리 지켜. 야, 동생아, 너 시험 떨어졌지만 우리가 처음에 공부 열심히 할 때 자격증 따면 어떡하니 같이 하자 하지 않았냐? 그랬지 언니. 그러면 우리가 나도 개인 사무실 차릴 수 있고 얘도 차릴 수 있는데 네가 못 차리니까 우리가 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의미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고요. 자,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법인을 만들 때 여기 앞에 있는 요 A가 큰 언니가 대표가 되고, 자, 둘째 요 사람이 임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봐봐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 빼고요, 얘 포함해서 빼고 얘 둘이 몇 명? 2명 중에 몇 명? 그럼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를 제외하고 몇 분의 몇?
3분의 1만 넘으면 돼요.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이거 틀리면 저 피자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 요거는 과외로 별도 영역에서 해결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면은 분명히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 기초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를 포함이라고 내는 문제는 이미 기출문제집, 우리 학원에 여기 보면 분명히 기출문제집 있잖아, 밖에. 가서 한번 열어봐. 진짜 이거를 포함이라고 내서 시험에 나왔나 안 나왔나. 난 진짜 보여주고 싶어. 이게 포함과 제외가 얼마나 다르냐면 이 그림으로 해볼게요. 세 사람이 열심히 이제 언니 동생하고 공부했죠. 다 붙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올해 시험이 어려워갖고 큰 언니는 땄는데 둘째하고 셋째는 자격증이 떨어졌을 수 있죠.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러자 여기 있는 큰 언니가 야 걱정 마. 나만 붙어서 미안하니까 내가 혼자 영업하진 않을게. 동생들 같이 벌어야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언니 어떻게 하려고? 법인 만들자.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언니는 자격증이니까 대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봐봐요. 요렇게 합하면 몇 명? 3명. 그 중에 몇 명? 1명.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법인 만들 수 있죠. 아니 봐봐. 하나, 둘, 3명이잖아. 3명 중에 몇 명이 자격증? 1명. 그러니까 이거 3분의 1이 되니까 자격증 법인 만들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포함 제외. 그러니까 언니를 빼야지. 언니를 빼고 따진다면 B하고 C만 따진다는 가정하에는 둘 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법인을 셋이서는 못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알지만 이제 시험 문제가 봐요. 시험을 쉽게 낼지 어렵게 낼지는 모르지만 이제 31번째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은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x, 2분의 1x, 2분의 1x 이렇게 제외야 포함 x, 포함 x 요약집만 해오면 합격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내는 줄 알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세 사람이 중개법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갑은 자격증이 있지만 을과 병은 자격증이 없다. 다음에 설명을 보고 맞는 거 틀린 걸 찾으세요 하고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자 지난주에도 중고정도가 진로도 얘기했지만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지. 그럴 때 지금 제가 여기 기초 강의 때보다 차근차근 하는 이런 것들이 몸에 딱 배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례를 보면요. 에휴 이건 또 제외하고 3분의 1 따지니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갑을병 얘기했구나 하고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지만 사실 이게 공부량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끝나고 나서 보면 합격 불합격은 제외와 포함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올해 꼭 붙고 싶으면요 대비할 건 하고 가세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저도 이렇게 나오길 바래. 하지만 사례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교재를 봐.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 첫째 저 가운데 보니까 대표 포함이요 제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멋있게 먹어줘야 돼. 욕하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야. 그런 공부는 올해 시험 못 붙어요. 자, 넘기시죠. 자, 그럼 넘겨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 받아라. 동그라미 5번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사무실 확보해라. 6번에 보면 뭐에 해당하지 말아라. 결격. 그건 이미 얘기 끝난 거니까 뭘 또 해요. 자, 쭉 내려오면 자, 큰 번호 4번. 자, 글씨가 색깔이 바뀌어 있죠. 자, 큰 번호 4번 제목이 뭐? 등록 효과. 자, 힌트 줬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자, 그냥 멋있게 수업합시다.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그 등록 효과라는 4번 제목 옆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옆에 비어 있죠. 네, 거기다가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요 그림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그리세요. 자, 우리가 이 등록이 되는 절차,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2차 아니지만 그래도 2차까지 초반에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그림은 이 파트의 필수 암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개설 등록을 신청했어요. 자, 오늘 제가 신청을 할 때 아까 등록관청이 어딘지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러 갈 때 뭐 가져가는지 얘기했죠.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구비 서류라든지 등등등 가져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을 통지해 줍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 사항에 의하면 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면에 의하는 통지는 7일 이내에 통지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자, 다시 한번. 통지는 뭐에 의한다고요? 서면. 자, 반드시 뭐에 며칠 이내 해줘요? 7일 이내.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통지를 해주죠. 그런 사이에 여기서 이제 바로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등록증 교부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체 없이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차츰차츰 뭐 선배들 정말 열심히 강의했어요. 막 전자총 쏘면서 막 애우는 거 하고 막 난리 폈어요. 막 마지막까지. 예상대로 올해도 지체 없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내가 30회 기출문제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 주에. 기다리고 계세요. 작년 혹시 공부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저하고. 자, 그래서 등록증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그냥 교부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소나타가 비싸도 3, 4천, 2, 3천이면 사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동네에 집이 2, 3천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소나타 10대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고가 터지면 피해 금액이 자동차로 비하지 못할 만큼 커요. 이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해도 자동차 보험을 들듯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은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인 요 시점이 있죠. 여기서 뭔가를 하나 확인해요. 그게 바로 보증 설정이에요. 그래서 보험, 공제, 공탁이라고 하는 업무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증 교부 받았죠. 그럼 벽에다가 딱 걸어놓고서 영업 시작해야죠. 그거를 업무 개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업무 개시는 법의 개시라고는 규정은 안 하고 있지만 휴업에 관련된 규정의 조문에 있기 때문에 3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그냥 설명해 놓고 나면 너무 그냥 쉬워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저야 밥 먹고 하는 짓이 있으시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 과목은 치사한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치사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런 걸 7이라고 내고 이런 기출문제들은 이미 다 시중에 떠 있어요.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자, 노원구청 가서 개설 등록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지체 없이 등록을 통지하여 주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이제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모의고사 3월 달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딱 야, 나 장난할래? 지금 7일인데 이거 생각이 나야 돼. 안 나면 못 푸는 거야. 이 시험 끝나고 나서 울면 뭐해? 거기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이게 답인 거야.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내요. 자, 이번에는 등록 통지해줬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죠. 맞잖아요. 교부는 7일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면 편안하게 읽으면 그냥 좋은 얘기구나. 어서 봤구나. 그럼 또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이 말은 맞나 봐봐요. 자, 하나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고 싶어. 자, 이거 보고 대답.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거 보고 대답하세요. 하얀색으로. 자, 그렇다면, 자, 요 사이를 기준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요 빨간색.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확인하는 사항은 보증 설정 여부 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워낙 치사한 과목이니까. 자, 다시 한번.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여기서 확인하는 내용은 보증 설정 여부 뿐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 대답 한번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지. 왜? 제가 요거 하나만 썼어요? 다른 것도 썼어요? 뿜의 냄새가 자꾸 나요? 안 나요? 살살 냄새가 나면서 뭐가 있는 것 같죠? 없어요. 이거 봐. 가짜나 보이는 이 필기에 어때요? 뜨끔뜨끔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해 갖고 될 과목이 아니야. 필기는 제가 대신에 짧게 임팩트 있게 해드리는 대신에 애울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선배들하고 외웠던 거 신청 통지 교부 개시 7일 지체 없이 3월 이러면서 자꾸 반복해서 이제 암기를 합니다. 자, 근데 초반에 제가 요 지체 없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체 없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기초 때 차근차근 용어부터 해줄게요. 이 지체 없이라는 말하고 여러분들 즉시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들어봐요. 자, 강사는 저는 이제 강의를 하죠. 강사는 수강생분이 질문을 만약에 하러 오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되면 그쵸? 답변을 해줘야 돼요. 자, 저는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답변 질문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않게 답변 다 많이 잘 해주는 강사인데 자,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될게요. 자, 에듀윌법에 강사는 수강생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그쵸? 해준다 이거야. 근데 그때 답변을 하는데 지체 없이 답변을 해야 한다가 될 수도 있고 즉시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을 수 있죠. 에듀윌법에. 그러면 지체 없이 답변해야 한다와 즉시 답변해야 한다는 건 분명히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지금 2교시째 제가 촬영하고 있지만 3교시 끝나고 이제 1시 넘으면 우리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자, 진짜 수업 딱 끝나자마자 제가 학원에다가 밥 좀 시켜놓으세요. 배고파서 먹어야 되겠어요 하고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딱 끝나고 손 씻고 밥을 딱 봐봐요.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아예 예를 들어볼게요.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책가방 이렇게 싸갖고 쭉 친구하고 얘기 좀 하다가 교수실을 똑똑 두들겨. 자, 교수님, 네, 저 질문 하나만 하고 집에 갈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법에 강사는 수강생에게 질문을 즉체 없이 답변해야 된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지체 없이 답변한다는 얘기, 이 지체 없이는 뭐냐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 주라는 얘기야. 자, 봐봐요. 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먹고 있죠. 그러면 자, 제가 밥을 몇 분이면 다 먹어요? 응? 예, 5분일 수도 있고 3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죠. 아니, 모르잖아. 밥 공기가 얼마의 밥이 남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지체 없이란 말은 뭐냐면 최대한 빨리란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그래도 좀 표현을 해달라 그러면. 그럼 최대한 빨리라는 건 1분이 될지 2분이 될지 모르지. 그러면 봐봐요. 이게 근데 즉시는 뭐냐면 느낌 오죠? 자, 해봐요. 밥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똑똑 두들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 갈게요. 그러면 즉시 답변하라 그러면 내려놓고 질문하시죠. 그러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밥 숟가락 또 들었더니 또 누가 똑똑 질문하시죠. 이게 즉시야. 즉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좋아요? 예? 즉시가 좋지. 그러면 강사인 제 입장에서는 아이 그죠. 사람이 좀 밥은 먹고 있는데 밥 숟가락 내려놓고 막 입에서 씹으면서 답변하다가 또 밥 먹고 있는데 또 입 그렇잖아. 그냥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선 지체 없이가 좋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즉시가 좋죠. 예,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처음 공부할 때 지체 없이라는 말을 즉시라는 개념으로 지체가 없게 바로 해주는구나.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말과 이 표현은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선배들이 만든 신조어가 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즉체 없이라고 들어봤어요? 즉체 없이? 예, 이러면서 막 이제 헷갈려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즉시예요, 지체 없이예요? 그렇습니다. 즉시라는 표현도 저 뒤에 나와요. 나오면 그때 제가 얘기해 줄게요. 하여튼 간에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 조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어떻게 써 있나 한번 보시죠. 자, 32페이지를 보면 자, 거기에 1번에 등록 처분 및 통지 있나 확인. 찾았어요? 자, 제안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신청을 받아낼 때 신청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는다. 7일 이내 밑줄 띄시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돼 있죠. 통지 동그라미 딱 치시게 되면 동그라미 친 거 두 개가 뭐예요? 신청해서 통지죠. 구간은 며칠? 7일. 그 긴 걸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 기억이 안 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내려갔어요. 쌍가로 2번에 보면 등록 중 교부 전에 뭔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내용이 업무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써 있죠.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자동차 보험 들었나 확인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어려워요. 자동차 보험 안 들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보다 집이 더 비싸다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야지. 그 다음에 3번의 등록증의 교부.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만저만한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자, 둘째 줄 맨 끝에 보면 교부하는 거 맞죠?
교부 동그라미 딱 치는 순간 그 앞에 뭐를 밑줄 쳐야 돼요? 지체 없이.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위에 쌍가로 1번에 7일이라는 표현하고 바꿔서 내면요, 슬슬 이런 게 시험 보면 헷갈려요. 지금 안 헷갈릴 것 같지만 책을 한 번에 보면 생각 안 나요.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 좋은 분들은 중개사법이 쥐약이야, 쥐약하죠. 만만한데 안 되는 과목. 자, 네 번째 이제 업무 개시입니다. 자, 업무 개시의 시점은 개설 등록 후 3월 이내에는 업무를 개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얘기는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죠. 그 말은 휴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업은 3월을 넘어갈 때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업 신고 안 할 거면은 3월 안에는 셧다운 올려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월 안에는 업무 개시해라. 3개월. 자, 옆으로 화살표 딱 뽑으시고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쓰세요. 그래서 요 3개월 안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거는 휴업의 규정을 위반한 게 돼요. 그래서 휴업의 규정을 위반한 게 되시게 되면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월 안에는 셧다운을 올려야 돼요. 자, 짧게 정리했지만, 자,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저처럼 안 보고 그릴 만큼. 자, 우리에게는 시간은 충분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오른쪽에, 자, 교재 33페이지 맨 위에, 자, 거기 보면 등록에 소멸등이라고 써있나 확인 좀 해보세요. 소멸등 써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무등록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들 써있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유형.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효력의 소멸 쭉 보면 또 제재까지 이런 것들 쭉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그 밑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제가 아까 초반에 1교시에 포함과 제외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쌍가로 3번에, 자, 동그라미 1번, 2번 보시면 이중 등록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중 소속은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중 등록이 뭐고 이중 소속이 뭔지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절대로 개설 등록 신청자가 못 된다는 얘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2교시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큰 번호 2번 제목이 뭐? 별표 3개. 작년 강의 돌려봐요. 기초, 기본, 심화 전부 결격사유는 100%였고 예상대로 30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올해도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밑에 표를 보면 정말 짧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 이게 기본소로 가면 이제 하나씩 말을 풀어놓는데, 자, 거기 보면 제한능력자라고 보이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써 있고요. 경제적 무능력자, 파산송고. 밑에 보면 수용인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수용인과 집행유예라는 얘기가 써 있고요. 아까 제가 집행유예가 있다는 얘기 얼핏 힌트 줬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있는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자야. 그 사람은 절대로 등록이나 중개업을 못해요. 남한테 사기치고 집행유예 받는데 여러분 재산 또 갖고 사기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무슨 법 위반한 자? 2법. 항상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제목부터. 2법 위반한 자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또 업무 정지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임원. 자, 요번 30회 시험에도 또 나온 게 뭔 줄 알아요? 2법 위반한 자의 맨 밑에 칸을 보니까 얼마 이상의 벌금. 올해도 또 나왔어. 네,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거 마지막 백선에도 얘기하고 했던 거예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2법이어야 돼. 2법이 뭐예요? 자, 가끔 인터넷에 떠요. 자꾸 수업 시간에 2법. 근데 2법이 뭐냐고. 2법이 뭐긴 뭐야. 임선정이 강의하는 법이죠. 2법이 뭔데요, 그러면? 어떤 분은 가끔 책을 딱 피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야 그러면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책 제목을 뭐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따라서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은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좀 이따도 힌트 드리겠지만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경우 있을 수 있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법은 도로교통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법인의 사원 임원이라고 돼 있죠. 특히 임원을 기준으로 강의할게요. 사원은 제가 기본이나 심화 때 강의할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임원을 기준으로 강의하면 임원이면 회사의 경영진이에요, 아니에요? 경영진이면 이렇게 사원이나 임원은 몇 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라. 2월 안에 그 사유를 해소해라 라고 써 있다는 얘기는 경영진이 하자가 있다라면 물갈이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끔 시험에 나온다면 2월을 20일로 낼 수 있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12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안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최소한 2달 과정으로 수업 들었는데 하나도 남는 거 없다 그러면 속상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결격사유라는 제목이 있죠. 예? 제목 옆으로 화살표 뽑으세요. 최소한 제목은 알고 갑시다. 우리 내용은 못 외워도. 자, 제목 옆으로 화살표 딱 뽑으시고 거기다가 등록 요건 컴마 종사 요건이라고 쓰세요. 최소한 결격사유 내용은 알고 갑시다. 자, 따라서 1번이 무슨 요건? 등록 요건. 두 번째가 뭐? 종사 요건. 즉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12가지에 하나로 대응되면 이 동네 발 디디지도 말란 얘기예요. 다른 일을 하시란 얘기예요. 다른 일. 이 동네 일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이에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이제 20세였는데 이게 19세로 바뀌었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저한테 질문 와요. 선생님, 아니 어저께 9시 뉴스 보니까 미성년자가 뭐 13세라고 나오고 또 미성년자 윤락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니까 18세라고 나오고요. 등등 많은데 왜 선생님은 이거 19세라고 강의하세요? 어제 9시 뉴스하고 달라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현재 미성년자의 기준이 법마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미성년자의 기준은 이거는 민법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 몇 세라고요?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지난주에 샘플 들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얘가 17살짜리야. 얘가 올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내년에 31회 시험을 보고 싶대요. 자, 자격증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자격증을 땄어. 근데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종사하는 데는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봐봐요. 지난주 했던 얘기. 얘가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의 사장님이야. 자, 그럼 이제 사무실 딱 오픈해놓고 앉아 있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 6억 8천짜리야. 문 열고 들어갔어. 자, 여러분이 고객으로서 딱 들어갔더니 얘가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럼 얘한테 나의 6억 8천짜리 상계동 아파트, 중계동 아파트 팔아달라고 부탁해요. 어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은 어디 가셨냐고 물어봐요. 나의 집을 좀 팔아달라 그래요. 예? 그럼 여기 부모님 오셨는데 얘가 뭐라 그래? 아니 고객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자격증 여기 보세요. 딴 사람이에요. 나 92.5 맞은 사람의 민법. 개론 72.5.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절 믿고 하시라고 라고 말하면 어떻게 알았다 그래요? 다음에 연락드린다. 그러자 왜 다음에 연락드린다 그랬냐면 얘가 사무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중이에요. 엄마, 아예 내 지금 6억 5천짜리 8천짜리 계약서 써야 돼. 핸드폰이 없잖아. 엄마 나 핸드폰 좀 가입해줘. 얘가 지금 미성년자니까 핸드폰도 자기 이름으로 가입해요. 부모님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럼 핸드폰은 부모님 동의 받아야 되는데 6억 8천짜리는 써도 되죠. 이상하지 않아? 응? 핸드폰도 못 가입하는 애가 남의 전재산 6억 8천짜리를 막 써. 계약서를 막 전세 4억 8천에 막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거 없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런 업무에 종사하기는 좀 어리지 않냐. 그래서 좀 나이 먹고 하면 어떻겠니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게 뭐 나이 어린 게 죄는 아니잖아요. 뭐 막말로 얘기해서 뭐 앞으로 2, 3년만 더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아보면 어때? 2, 3년 후딱후딱 가지 않아요? 죄송해요. 너만 그렇구나. 자, 그래서 거기 제한 능력자 보게 되면 미성년자 옆에 자 내용 옆에 보면 결격사유를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써 있죠. 기간만 지나면 돼. 그럼 뭐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봐.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민법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초 기본 강의 심지어 교수니까 작년과 열심히 못 알아먹어도 계속 듣다 보면 보이는데 지금 써 있는 피성년 피한정 이 제한 능력자가 민법에 있잖아요. 무효 취소에. 그러니까 안 보니까 지금 모르는 거야. 자, 제가 제 과목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해줄게요.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 거기 내용 중에 피성년과 피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들어오시죠. 자, 여러분들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도가 도대체 무슨 제도냐? 봐요.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다 어때요? 벌써 민법으로 가니까 못 알아먹겠죠.
그러니까 민법은 책 딱 피면 숨이 콱 막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오늘 봐봐요. 오늘 제가 2교시 지금 중반까지 촬영하고 있는데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었어요? 없어요? 다 이해되지? 근데 지금 봐봐. 민법 나오자마자 벌써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확실히 1차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킬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 과거에는 어떻게 불렀냐면 얘를요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이제 요새는 그 트렌드가 어려운 그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문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표현 자체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이 금자, 치자, 산자 이게 뭐냐면 산이 재산이에요. 재산. 치자가 다룰 치예요. 자, 기초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심화 때 이런 거 안 해요. 재산을 치, 다룸에 있어서 한자로 금자가 금할 금자예요. 그러면은 금지되는 자자는 놈자니까 재산을 다룸에 있어서 재산을 한 푼도 못 다루게 하는 게 무슨 자? 금치산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피한정 후견인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재산을 다룸에 있어서 한정된 부분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가 한정치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자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은 한자를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거보다는 이 표현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표현은 좋지 못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금치산이야. 이 사람은 한정치산이고. 자, 그러면 금치산과 한정치산자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예를 들게요. 근데 뭐 정상인에선 조금 떨어진 분들이니까 뭐 그냥 표현이 좀 저 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금치산자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허우대 멀쩡해요. 자자자. 허우대 멀쩡한데 입을 딱 열면요. 이 사람은 정상인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생긴 건 멀쩡한데 입을 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멘탈적인 부분이에요. 정신적인 거. 그럼 정신 연령이 한 9세 정도 된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자, 할아버지가 물려준 주택이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임선정이가 그래요. 여기는 금치산자한테 야, 너 집 있지? 응, 나 중계동에 아파트 있어. 초콜릿 하나 주게 바꾸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2개 주면 바꾸겠대. 이해 가죠? 그럼 얘 부모님이 제가 그거 산 거 알면 어떻게 했어요? 임선정 전 나쁜 놈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친구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뒀다가는 일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변호사 선임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니까 당연히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바로 민법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 다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금치산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도 힌트 줬지만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선고를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이 금치산 선고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돼. 4-5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늘어났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는 뭐냐면 이 사람도 허우대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야.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 근데 왜 한정치산자냐? 예를 하나 들으려면 도박.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집이 많았어. 자, 여기 오전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남성보다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재산이 엄청 많았어. 그 직장생활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니 친구 만나고 이제 경마장 몇 번 가더니 이게 완전히 경마에 빠져갖고 그냥 집 다 날려먹고 말이에요. 이제 하나 남았어. 이해 가요? 여기 여성분이 많으시니까 여성분. 그럼 남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이거 안 해요? 아니 날 째려보지 말고 말을 해봐요. 남편이 이러고 다녀. 이거 다 집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이러고 다녀. 또 그러고 다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네. 그죠? 어떤 분이 그러다 이혼한다고. 이혼하는 건 좋은데 할 거면 미리 해야지 왜 다 날려먹고 이혼을 해? 자, 그럼 뭐 묶어놓으면 되겠어? 뭐 싸우면 되겠어? 뭐 타일러서 되겠어요? 안 돼. 맛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럼 결국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나 진짜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집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애들 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변호사 선임해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 이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되는 순간 당연히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 이런 게 바로 무효 취소에서 배우게 돼요. 확실히 민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 오늘 제 수업 신청 통지구 지체 없이 이런 거하고 완전 달라요.
시간은 거기다 투자하세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양반이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이 양반이 천년 먹은 산삼 먹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나 경마장 안 간 지 지금 1년이 넘었다 라고 해도요, 법원에 선고받은, 자,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받은 게 아직도 주민번호 두들기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 때문에 나 경마장 안 간 지 1년 됐거든? 그건 자기 생각이야. 분명히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이럴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없애주는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없애주는 선고가 뭐래요? 그게 있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이야. 저 술 끊어. 끌긴 뭘 끊어. 한 달 안 먹으면 끊은 거야. 좀 또 먹을 텐데. 그건 자기 생각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받는 종료 심판이 없으면 절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봐, 확실히 어려워지지 수업이. 이 지금 민법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안 하는 분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이번에는 무슨 무능력자? 경제적 무능력자 보이죠? 자, 거기 파산 선고 받은 자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벗어나는 방법이 무슨 결정? 복권 결정. 자, 칠판 보시죠. 이것도 차근차근 해줄게요. 자, 초반이니까. 자, 저희 파산 선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자, 한 분이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뭐 워낙 오래된 얘기라 한 10년 전의 얘기라 그것도 에듀윌 얘기도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에듀윌에서만 강의한 게 아니라 뭐 S출판사, 뭐 L출판사 뭐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요. 한 지금부터 10년 전에 여러분들 그 이대 앞에 거기 보면 웨딩샵들 쫙 웨딩거리 있잖아요. 예, 굴레방따이라고 부르는. 근데 거기 이제 뭐 땡땡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아는 우리 선생님이 공인중개사 가정에 오픈한다고 1년만 도와주자 해서 제가 뭐 거기 1년만 간 적이 있어요. L출판사인데. 근데 거기 이제 갔는데 딱 그날이 요 날이야. 파산 선고를 강의하고 딱 쉬는 시간을 가졌던 시간인데 바로 쉬는 시간에 쫓아오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이거 말고도 개인 회생에 대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이 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딱 강의하고 나갔습니다. 파산 선고 받으신 분은 복권 결정 처분 받아야 벗어납니다. 그래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나갔더니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분께서 쉬는 시간에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질문 하나 드리고 싶대. 하시라고 그랬죠 뭐. 그랬더니 본인이 98년도에 자, IMF 때 자기는 강남에서 술집을 3개 정도 하셨대요. 그래서 한때는 자기도 잘 나갔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만저만 하다가 이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다 처분해서 빚 갚았는데 그래도 3억이 남더래요. 빚을 못 갚은 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갖고 이제 이거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뭐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은 못 갚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법원에다가 이만저만 파산 선고했을 수 있죠. 그럼 이분께서는 뭐가 된 거예요? 파산자가 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강의를 했던 게 아마 2010년 정도라고 예를 들어 가정할게요. 그래서 2010년이면 봐요. 언제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치고 뭐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분 들은 얘기가 몇 년도에 파산 선고 받았어요? 98년도에. 근데 지금 제가 그때 강의했던 게 몇 년이에요? 2010년인데 이분이 저한테 궁금했던 건 뭐냐면 선생님 그 당시에는 이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이 파산법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파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하면 본인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본인은 당사자니까 나름대로 다 본인도 연구해보고 알아봤겠죠. 변호사한테.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잘 들어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복권 결정 처분을 받아야지만 벗어난다고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10년만 지나면 벗어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복권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그러면 저는 지금 이거 3억 못 갚았는데 제가 복권 처분 못 받으면 저는 지금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잖아요. 저 이거 해갖고 중개업해서 돈 벌어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없으면 못한다 그러면 저 자격증 시험 이번에 볼 필요도 없고 그럼 저 내일부터 학원 올 필요도 없는데 저한테는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이 온 거야. 그래서 답변을 해드렸죠. 왜 제가 강의를 안 했냐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벗어나는 방법 일단은 뭐라고요? 복권 받아야 돼. 근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기 파산. 자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부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니까 일부러 부도내는 거야. 그리고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래. 그럼 채무자인 여러분이 쫓아가고 진짜 돈 안 갚냐 그러면 맘대로 하라고. 난 파산자라고. 나는 통장 하나 없고 내 통장에 10원짜리 하나 없다고. 당신은 어떻게 지금 이 호화호시사 와이프 돈이라고.
나는 내 앞에 한 푼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어떡할 거야? 그 당신은 이혼해도 왜 같이 사냐고. 갈 데가 없어서 있다고. 그리고 지는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기 파산이 경우가 아니면서 10년이 지난 경우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복권 처분 받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결론이에요.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보세요. 저한테 얘기한 거 들어보면 이거 사기 파산이에요. 사업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 둘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8년도에 받았으니까 2010년도 선생님 요때인 것 같아. 2010, 11 요때 딱 요때인데 올해 자격증 따면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결격사유 벗어나니까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학원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해에 1년만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격증을 못 따셨다고 예를 들었어요. 예, 2개 모자라가지고. 왜 내 둘레는 항상 2개가 모자라지? 참 희한해요. 예, 그래서 못 땄다고 얘기를 들었고 뭐 그 다음 연도엔 제가 강의를 안 갔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담을 했던 받았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갖고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빚이 얼마라고요? 3억이죠. 그럼 3억을 어서 땡볕을 내서 갚아버렸을 수 있죠. 갚아도 못 벗어나요. 제가 봐요. 여러분한테 어쩌녁에 저녁 12시에 찾아가서 3억 줬죠. 저 빚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다음날 주민번호 두들기면 갚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파산 선고 받은 걸 없애주는 선고를 받아야지. 그 전까지는 내가 어저께 수표 저녁 12시에 건넨 걸 어떻게 알아, 법원에서.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복권 받아야 되니까 파산자가 채무를 전부 갚아버리면 결격사유 벗어나죠. 이렇게 속여요. 갚아야 벗어나요. 법원에서 처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법원에서 처분 받아야 되듯이 항상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빚을 갚아도 파산자인 거야. 그럼 빚 갚았다는 걸 입증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자 본인이 복권해서 정상인으로 돌려지면 이제 정상인이니까 중개업 해도 되잖아. 그래서 그 뒤에 복권 결정 처분이라는 표현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자 수용인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자, 그 얘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수용인이 이제 그래도 시험에 여기까지는 제일 중요한데요. 자, 수용인을 보면 금고 이상형의 수용인 보여요? 자, 그 옆에 보면 벗어나는 방법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 써 있죠. 진짜 간단하게 필기되어 있는데 종료와 면제는 속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자, 갖고 계시는 기초서 그 페이지 맨 위에 33페이지 맨 위에 여백이 좀 많이 비어 있죠. 네, 거기다가 같이 요거는 필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 좀 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종료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면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써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필기하세요. 거기다 당구장 하시고 종료라고 쓰세요. 자, 종료. 자, 맨 위에 여백 많잖아요. 자, 종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즉, 제값 달게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대표적인 게 만기석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형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1년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뭐 혼자 형법 법을 공부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걸 공부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자, 이 가석방은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요거는 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결격사유 벗어납니다. 뭐 공식이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만 공식화 시켜서 공부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가석방 있죠. 가석방은 잔형기로부터 플러스 3년이 지나게 되면 결격사유를 벗어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만기 석방은 어떻다고요? 석방일부터 3년. 가석방은 잔형기. 자, 그러니까 봐요. 석방이 석방일인 거 맞죠? 가석방도 석방이죠. 그러니까 석방일이죠.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뭔데요? 잔형기.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잖아.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씩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설명은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들어보시죠. 자, 이게 이제 만기석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징역을 10년을 받았다고 칠게요. 이만저만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징역 10년 받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좀 정상적인 삶을 살 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따갖고 이제 성실하게 살다가 제 친구 잘못 만나서 이만저만 엮여가지고 징역 10년이에요. 그러면 징역 10년을 이렇게 선고받았으면 10년을 다 채우고 나올 수 있죠. 다 채우고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만기 석방이지. 그러면 채우고 나왔으면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채우고 나오자마자 얼마 안에 사무실을 오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거야, 감옥에서. 왜 그러냐? 자기가 옛날에 자격증 딴 게 있으니까 이걸 갖고 나 나가면 사무실 오픈해서 요새 부동산이 뜬다니까 내가 오픈해서 돈 좀 벌고 나도 좀 새 삶을 살아야지 이럴 수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출소하자마자 오픈한다면요, 봐봐요, 10년 이상 전에 법을 배운 다음에 사회하고 좀 떨어져 있었죠.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10년을 거꾸로 역으로 들어가 봐. 지금부터 10년 전에 부동산 관련된 법하고 지금 현재 법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자격증 땄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오픈한다면 글쎄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오게 되면 일정 기간을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우리 법에는 3년으로 돼 있어요. 자, 요거를 공식화 시켜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잘 들어요. 자, 여기 감옥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니까 자,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발 디디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감옥에 발 디디고 나왔냐고요. 발 디디고 나오면 무조건 적응 기간은 3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라는 거를 만개석방은 석삼이 잔삼이 이러고 다니지 않아도 왜 3년을 더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가석방은 어떻게 되느냐? 자, 뭐라고 되냐면 가석방은요, 들어보세요.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샘플 하나 들어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게요.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수 있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자격증도 따고 수행 능력도 우수하고 뉘우침도 현저하고 그런 가석방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나오는 게 가석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5년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4년이 되는 시점에서 가석방이 될 수 있죠. 이해 가요? 그럼 원래는 몇 년 더 살아야 돼? 1년 더 살아야 되는 거 맞죠? 이게 남은 형기잖아요. 잔형기인데 잘 봐요. 중요한 거는 형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가석방의 경우에는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고 돼 있어요.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는 얘기는 이게 남을 형기 맞죠? 이 잔자가 한자로 뭔 잔? 남을 잔이지. 잔돈이라는 게 잔이니까 잔돈잔이 아니라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은 형기가 지나야 본인이 떳떳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떳떳해야 남의 재산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4년 동안 발 디뎠어요? 안 디뎠어요? 디뎠으면 3년 플러스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아까처럼 3년만 지나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요게 떳떳해지고 나서 발 디딘 것까지 같이 해야 되지. 그러면 토탈 몇 년이 지나야 돼? 4년이 지나야지만 결격사유를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요 둘 중에서는 가석방이 더 잘 나오겠죠. 따라서 가석방은 뭐부터 3년? 잔형기.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야. 법을 원래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앞으로 수없이 모의고사를 풀어봐야지.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다 적어요. 면제라는 것도 뭐냐? 면제. 자, 면제도 설명해 줘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면제는요. 자, 그 밑에다 적으세요. 면제의 대표적인 게 특별사면입니다. 대표적인 게 특별사면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별사면은요. 자, 제가 요 기초 강의 때 많이 이렇게 선배들한테도 이런 설명 많이 했는데, 자,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 그 한 20년도 넘은 영화 같아요. 여러분들 그 설경구하고 나오는 광복절 특사라고 기억나죠? 예. 그럼 이게 특사 아니에요, 특사. 그러면 그게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발을 디디고 있어요? 지금 안 디디고 있어? 디디고 있잖아. 디디면 몇 년? 그럼 3년을 일단 플러스 해. 그리고 봐봐요. 석방되면 어디부터? 석방일부터. 사면되면 사면일부터. 그럼 뭐 사면일 플러스 3년 되겠지 뭐. 똑같은 거 아니면 뭐가 달라요? 석방은 석방이고 사면일이지 뭐. 발 디디면 3년 똑같지 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건 바로 가석방인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만큼은 석방이에요, 잔형기예요. 예,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과거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까지 하고 잠깐 쉬자고요. 자, 그 밑에 자 5번째 내용이 집행유예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자 집행유예 그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수용인의 두 번째 칸에 보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써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벗어나는 방법을 잘 봐요. 같이 맥락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집행유예 기간 만료 플러스 3년이라고 안 돼 있죠. 그 말은 집행유예 기간만 지난다는 얘기는 플러스 3년을 안 한다는 얘기는 발 디디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말은 감옥에 안 간다는 얘기지. 자, 제가 이 집행유예는 여성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특히 오전반 여성분들이 질문을 자 가끔 쉬는 시간에서 질문하는데 제가 샘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뭐 연예인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자, 연예인 여러분들 과거에 1박 2일에 나오고 강호동 씨하고 많이 나오던 이수근 씨 있잖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 연예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막 나오고 1박 2일 나오고 참 하라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잠깐 시청자들한테서 화면에서 멀어진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불법 도박 이만저만한 혐의로 잠깐 멀어져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형량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의역해서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혐의로 만약에 징역 1년에 만약에 집행유예를 2년 선고받았다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말뜻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라면 도박 행위를 했다면 깜빵 1년 가는 게 맞아. 하지만 이 양반이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시청자로 지켜봤지만 어떻게 이 행동을 여러 번 하다 걸린 거예요? 그때가 처음이었나요? 처음이었고 그 전까지 사회 모범이 되고 크게 잘못한 거 없이 시청자들한테 웃음을 주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좀 실수를 한 거 맞죠? 그러면 초범이고 네 유침도 현저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그럴 때 초범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했을 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원래대로 따지면 깜빵 1년을 가야 돼. 가야 되지만 깜빵에 쳐넣는 집행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예라는 말은 미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란 얘기야. 그리고 2년이 지났죠? 여기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으면 징역 1년 이거 깜빵 넣는 일은 이제 없던 걸로 하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물어볼게요. 자, 자숙의 시간을 가져요. 자, 1박 2일에서 하차하고 2박 3일로 바꿔서 웃고 즐겨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죠. 그래서 하차한 거야. 그럼 이제 하차하고서 이제 요맘때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연예가 중계인가 그때 그 프로에서 리포터가 이제 그 인터뷰하러 갔어요. 이수근 씨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뭐 형이 뭐 가게를 하는데 거기 도와주고 있다 뭐 그런 모습이 잠깐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지. 어떻게 연예계 복귀 계획은 다시 없으신가요? 아유, 저는 그런 계획 아직 없고요. 하여튼 뭐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마감하대요.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났더니 요새는 온 사방 나오더라고.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던 듯이. 그렇지 않나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숙의 시간을 가졌어. 그럼 이제 본인은 여기 징역 1년에 대한 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요. 인터뷰했다. 뭐 TV 나왔다. 형의 가게를 도와준다. 이 말을 보면 깜빵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발 뒤졌어요, 안 뒤졌어요? 안 뒤졌으니까 뒤에다가 더하기에 3년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이라 그러지 말고 기초를 들을 때는 이해를 자꾸 해요. 그리고 또 기본 때 또 해줄게. 그러면 결국은 자,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집행유예를 이렇게 2년을 선고받았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연예가 뉴스나 9시 뉴스에 개그맨 뭐 L씨 또 불법 도박 혐의로 어저께 긴급 체포 이러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한 것 때문에 1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거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 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안에 했죠? 그러면 요거 1년 받으면 요거 1년 받은 것까지 플러스해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때려도 맞아야지 절대 가해자가 되면 안 돼. 가해자가 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여기다 가해자 된 거에다 플러스해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이수근 씨는 도박을 2년 지나기 전에 해야 돼요? 끝나고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뭘 끝나고 해 또. 이상한 사람이네. 왜? 여기서 뉴스 나오는 건 안 되고 여기서 뉴스 나오는 건 괜찮아? 집행유예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했다 이러고 안 되지. 그래서 알아두실 게 집행유예는 없어요. 그래서 자숙의 시간은 몇 년? 2년. 그거를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예 기간만 끝나면 된다고 써 있죠. 절대로 뒤에다 3년 더하지 마십시오. 자, 한마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 그래요. 자, 모의고사 출제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모의고사. 이 사람이 결격사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날짜를 계산하시오 하고 3월 달에 모의고사 내면 난리가 나요. 대부분 틀리는 사람이 5년이라고 써요. 왜 5년이냐 그랬더니 집행유예 몇 년? 뒤에다가 3년 더하면 5년 맞죠? 왜 여기다 더 있냐 그랬더니 네가 지난번에 더하라 그랬다고 지난번에 어서 들었다고 하면서 막 더하고 난리가 펴요. 그리고 와요. 선생님 집행유예는 감옥을 안 가는 거였나요? 이러고 또 2달 있다서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하는 데다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몸으로 느끼면 되잖아.
더 제일 환상적인 답이 뭔지 알아요? 자, 제일 환상적인 답 6년이라고 써요. 그래서 왜 6년이라고 그랬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잖아요. 죽어야 해결돼요. 그 말은 아직도 집행유예를 모른다는 뜻이야. 이제 이런 기초 강의들이 사실은 시간 아까운 것 같아도요, 분명히 나중에 심화 수업하면 도움이 돼요. 나중에 심화 가면요, 여러분 알 거예요. 제가 이 수준 높게 강의가 점점 바뀐다는 걸.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이법 위반한 자 있죠? 잠깐 쉬었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